안녕. 잘 나오나? 나오고 있는 거야?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라? 음. 아무튼 오늘 유튜브, 이거 댓글이 다 없어졌다. 채팅. 어디서 보는 거야? 이렇게. 어허. 소리를 키워달라고요? 잘, 싱크가 안 맞는다고? 보컬, 보컬 소리를 키워달라는데? 음. 그, 거진, 우리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1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고, 음. 제가 말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데 뭐 말을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고, 음. 새로운 작업실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쓰던 작업실인데 작년 여름에 우리 한창 공연하고 있을 때 여기를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음. 원래는 녹음실이라고 해야 맞는 공간이었었는데, 음,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종알종알이 올라가는 날인데, 그래도 어느덧 우리가 제가 이거 이 채널을 오픈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했고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김종환 채널에서 혼자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음, 뭔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할까? 음, 뒤에 돌은 기생충에 나온 돌인가요? 기생충의 뭔 돌? 아, 우리 공연 영상? 아니에요. 여기 원래 그 디자인 하신 분이 뒤에 무슨 난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고 했었는데, 그럼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돌로 채워놨습니다. 네일스룸 근황은 진짜로 계속 뭐 그냥 공연하고 공연 이제 저희가 일본 공연 끝나고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공연 끝나고 한국에 왔다가 잠깐 쉬고, 지금 대만 공연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앨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근황의 전부입니다. 앨범이 빨리 끝날 줄 알았으나, 끝날 줄 오래 걸릴 줄 알았고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랬으나 역시나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넬수름 공지는 이제 곧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되게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날 다시 우리 이름에 딱 걸맞게, 크리스마스는 넬수름이잖아요. 저희 넬수름이 원래.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공연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 넬수름 일정?
일정이 언제지?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얘기해도 되지 않아? 왜 안 돼? 뭐 이게 안 되나? 아직?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할 거예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아, 에픽이랑 겹칠까 봐. 아, 걔네가 요즘에 자꾸 연말에 공연을 하기 시작, 언제부터 연말에 공연하기 시작해가지고, 40살 되면은 랩을 안 할 거라 그러더니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공연도 겹치고 해서 좀, 그래요. 네. 에픽이랑 좀 겹칠 수도 있겠네. 겹치면 반반 합시다, 반반. 우리 공연 2번, 에픽 공연 2번. 가는 걸로. 휴가를 써야 된다고. 일단 크리스마스 그 주예요. 예, 그때 할 거예요. 아, 왜 맨날 겹치냐는 게 그거는 좀 저희가 훨씬 오래 했잖아요, 넬스룸은. 에피 애들이 에피 애들한테 좀 왜 겹치냐고 얘기 좀 해주세요. 김종환님 채널에 에픽하이 멤버 출연시킬 생각이 어 글쎄요. 셀리스트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된다면 일단 투컷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 셀리스트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진지하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또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죠. 투컷이 사사에서 또 음악 얘기할 때는 또 굉장히 진지하게 재밌게 잘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애들 뭐 나와야죠. 나와야지. 네, 에픽하이 유튜브 가서 홍보는 못할 것 같아요. 에픽하이 유튜브는 너무 지금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애들 완전 미쳤던데. 요코하마에서는 저는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하루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추석 되고 해서 아버지도 뵙고 해야 돼서 한국에 들어왔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일본의 카루이자와라는 도시인데 카루이자와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좀 먹고 좀 쉬다가 작업해놓은 음악들 계속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음. 요코하마에서 중 요코하마에서 중식 먹었 요코하마에서는 못 먹었고 가르이자 가서 가기 전에 어쨌든 하네다 공항에서 내려서 제가 도쿄에 하루 이틀 있다 갔는데 그때 먹었어요. 26일에 연차를 쓰면 되냐고? 26일이 무슨 요일이지? 26일 날 연차를 쓰면 일단 뭐 좋지 않나요? 연차라는 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휴가 쓰는 게 낙이니까 저희 공연을 떠나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얘기만 하지? 광교 가서 내가 그것만 보이는 건가? 광교 가서 뭐 먹었냐고 하는데 정훈이랑 고등어 조림을 먹고 맛있어가지고 2인분을 사서 포장해 왔습니다.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도 어제 먹었어요. 아, 내일 그리고 또 여러분 내일 중대한 스케줄이 있죠? 네. 다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오아시스 공연 가나요? 우리 공연을 홍보해야겠지만 일단은 당장 급한 게 오아시스 공연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공연 가는 사람 손. 보자. 아, 이게 약간 채팅이랑 영상이 아주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 내가 오아시스 공연 가는 사람 손 그랬더니 다 고등어 조림이라고. 오, 가는 사람 역시 많구먼. 아, 못 가시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네요. 진짜 많네. 그 예전에 옛날에 한국에 오아시스 왔을 때 올림픽홀이었나?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지산인가 펜타인가 어디서 페스티벌에서 본 거 말고 올림픽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참 그때는 이렇게 표를 구하기가 막 지금처럼 그때 사실 왜 올림픽홀에서 하지 오아시스면은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도 뭐 체조나 훨씬 큰 데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림픽홀에서 해서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고 나서 오아시스가 해체를 하고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 오히려 그때 한창 그래도 활동을 할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공연과 훨씬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한국에서도 관심이 엄청 관심을 받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아주 아주 오래된 오아시스 팬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지산이었지? 맞죠. 근데 내일 듣기로는 굉장히 춥다고 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된대요. 음, 맞아. 아, 전시회 또 해주세요 누가 하셨는데, 네. 뭐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섀도우랑 완전히 똑같은 형태나 형식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우리가 콘서트 말고 콘서트장 이외의 장소에서 내래 음악과 무언가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또 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눈 소식이 있다고? 음, 여러분, 어, 내가 뭔가 질문을 하나 해야겠다. 일단 넬수룸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를 한 곡만 한번 써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아마 블루아이즈를 음원보다 라이브로 먼저 여러분이 들은 거는 이제 인스트루멘털 버전이었는데 음, 보컬이 원래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처음 듣게 되지 않을까? 들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자.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냥 얼핏 봐도 안녕히 계세요가 제일 많네요.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는 건가? 아, 아니구나. 맞네. 안녕히 계세요가 제일 많네. 저희가 라이브에서 이 곡은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아, 안개라고 쓰면은 한개랑 헷갈립니다. 귀찮나요? 안녕히 계세요. 6글자 쓰기? 안녕히 계세요가 제일 많네. 그냥 얼핏 봐도. 음, 카운팅 펄시스 편곡, 그 스틸 선셋 편곡 버전도 있고, 음, 왜 갑자기, 일단 안녕히 계세요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인가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쓰네? 데이 엑스 월드. 그만.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 그 노래가 사실 보컬이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는 계속 오버래핑 되면서 노래가 나와서 라이브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물론 뭐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를 잘 항상 우리도 셀리스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라이브에서 또 라이브 느낌을 잘 내면서 좀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셀리스트의 빈자리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몇 곡이 있어서 음, 안녕히 계세요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네요. 생각이. 음, 갑자기 근데 이거 너무 다 다르네. 음, 오케이 이제 그만. 여러분 넬스룸에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은 끝났습니다. 네. 블루 아이즈는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재밌습니다. 아마 또 보컬이 있으면은 섀도우 전시회에서 들었던 거랑은 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재밌게 했어가지고. 넬스룸 MD. MD는 일단 그거를 좀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제가 넬스룸에서 조향을 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그쵸?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향을 바꿀까 말까 10년이 됐으니까 어, 바꿀까 말까 살짝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엘스룸을 하는 동안은 계속 똑같은 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응? 장미향 바꾸지 말라고? 오, 그렇구나. 그쵸. 안 바뀌는 게 있어야겠죠. 요즘에 뭐 너무 빨리빨리 다 바뀌니까.
학체에서 같은 공간에서는 같은 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참 웃긴 게 학체가 그 공사를 한다고 한 지가 한 5년 이제 넘은 것 같은데 공사 안 하나 봐요. 음. 그래, 안 바뀌는 게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인센스로 내주세요. 인센스? 인센스가 뭐야? 제가 이센스는 아는데. 이센스 좋죠. 랩 잘하죠. 진짜 마지막이라고요? 합체가? 음, 두고 보겠습니다. 음악 작업 근황을 알려달라고. 아, 음악 작업의 근황. 근데 그 제가 준호 형이랑 셀리스트 촬영하면서 아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음악 작업에 대한 어떤 질문을 보통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앨범을 만들거나 하면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걸 항상 물어보시고 앨범 작업, 음악 작업은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음악 작업이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음, 지루한 무한 반복되는 단순 작업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왜냐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물론 뭐 여러 가지 소리와 편곡과 뭐 많은 작사 작곡에서 변화를 주겠지만 어쨌든 큰 틀은 음악 작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끝이 없는 그런 무한 반복되는 작업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근데 많은 곡을 작업을 하긴 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도 여기 우리 작업집 오기 전에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폴더에 보니까 올해 초에 이제 이번 앨범에 수록하려고 1차적으로 취하는 곡들이 한 50곡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생각을 하면 아 그냥 내도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작업하다가 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그래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물론 그래도 후회는 하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무언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이번 앨범에는 좀 많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작업이 다 끝난 노래들도 뭐 폐기시키기도 했고 몇 곡은 아예 뼈대만 냅두고 다시 다 스트립 다운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곡들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새롭게 작업을 하게 되는 곡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50곡 단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보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게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50곡을 내는 건 어렵지는 않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만드는 작업자의 만족도가 커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개인 그냥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작은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걸 만든 사람이 나는 이 이상을 못해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50곡을 다 내서 어떤 곡들은 나는 별론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시작점이 작업자가 마음에 들어야 흡족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진짜 나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혹은 이 곡은 훌륭한 곡이네라는 생각이 들 때 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강해지고 있어서 어, 그래서 50곡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이 정도 했으면 내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혼자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시점이에요. 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곡들이 있었던 적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곡이 마음에 안 든다라기보다는 이 곡을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서 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사 작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밴드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쨌든 자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프로듀싱에 대한 편곡 그리고 뭐 사운드 기타 등등 작사 작곡을 제외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때 왜 이렇게 했지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걸 뭐 이라는 후회를 하는 곡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커리어가 좀 길어지고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편곡 앨범이라고 하면은 스틸 선셋 그 버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음, 그죠? 임송민가? 모든 창작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창작자들이. 그렇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기분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만든 음악, 이 스테이, 25년 전에 만든 스테이 고양이 지금 들어도 안정스럽고 여전히 좋다. 감사합니다. 스테이랑 고양이는 빡세게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그 곡들에 대한 후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 곡들은,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뭐랄까, 팝락적인 요소가 강한 곡들이고, 근데 사운드적으로는 약간 더 기타나 뭐 이런 악기 비중이 크니까 약간 팝락? 그래도 팝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진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꽤 집요하게 작업을 했던 곡들이라서 네. 그 곡들은 괜찮아요. 비교적 후회가 적은 곡이고 음.
저는 힐링 프로세스 앨범을 좋아합니다라고 어떤 분이 하셨는데, 힐링 프로세스에서도 그 좀 아쉬운 곡들이 꽤 좀 있습니다. 몇몇 곡들이. 음. 그러니까 그 앨범에 담긴 것만으로 그 자체로도 저희한테 굉장히 뭐 소중한 기록이고 좋지만, 그래도 역시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아 이렇게 할 걸. 여기 요 소리 이 밸런스가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드는 곡들이 몇몇 곡이 있어요. 음. 이날별 편곡 버전 앨범에 안 넣으신 거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저주인가요? 어 스틸 선셋 편곡 버전들 괜찮았죠.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했는데, 편곡할 때. 근데 사실 스틸 선셋 공연 때 우리가 편곡했던 그 곡들은 녹음을 이제 편곡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라이브를 많이 하면서 합도 많이 맞췄고, 그래서 사실 녹음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게 앨범 사실 그 녹음은 진짜 그냥 라이브처럼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앨범 작업과 낼수름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막 얘기는 하는데, "야 이거 녹음 좀 한번 할까? 할까? 할까?"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여기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곡이 100% 완벽하게 좋게 만들려면 앨범 계속 못 나올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아니 뭐 100% 완벽하게 좋게 만들 수는 없죠. 제가 뭐라고 뭐 완벽하게 좋게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적어도 제 스스로가 이거는 아쉬운 점과 그런 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안 낼 수는 있다라는 게 요즘에 드는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나와도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앨범이 또 나오겠지만,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죠. 힐링 프로세스 LP는 우리한테 판권이 없어요. 그 LP를 만들려면 판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힐링 프로세스 앨범 판권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든 음악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물론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녹음을 똑같이 다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러니하게 되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느낌은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재녹음은 할 수는 있겠지만 100% 완벽하게 재구현을 해낼 수는 없고, 근데 왜 우리가 만든 음악의 소유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살 넘어가고 30대 중반이 될 무렵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라고 했던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똑같나?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는데. 노래를 어떻게, 모든 연주 노래가 사실 만 번을 하면 만 번이 다 다른 거라. 아니 뭐 진지하게 회사 만들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동안 몸담아 왔던 회사에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뭐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돈도 많은데 돈으로 다시 사 옵시다. 예. 아니 일단 돈이 얼마가 돈이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권은 거의 안 팝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힐링 프로세스랑 세퍼레이션 앵자이티 앨범은 아마 CJ의 판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화한 적은 있어요. 예 전화해서 돈을 주고 좀 우리가 사 오고 싶다 했지만 그게 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죠. 그들이 또 정당하게 어떤 소유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CJ가 나쁜 놈들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라서 네. CJ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뭘 이렇게 갈취를 해 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건데 갖고 간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또 앞으로 저희가 뭐 죽지 않는 이상 음악을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오는 앨범들은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더 좋은 음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음. 비비고 저도 비비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예. 비비고 만두가 왕교자가 정말 맛있어요. 어떤 분이 "대기업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여러분." 경기 기후콘 셀리를 어떻게 그 두 곡인데 뭐 두 곡이니까 한 곡은 조용한 곡을 하고 한 곡은 좀 신나는 곡 하면 더 이상하거든요. 저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페스티벌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혹은 뭐 대학 축제를 가면 그게 제일 짧은 거지만 한 40분 정도 세시고 페스티벌이 1 시간에서 1 시간 20분 뭐 콘서트가 이제 2 시간, 2 시간 20분 정도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또 흐름대로 가는 게 좀 공연할 때 편한데 오히려 이렇게 짧은 만약에 두 곡을 하는데 한 곡은 조용한 거 하고 한 곡은 좀 빡센 걸 한다. 이러면 더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어떤 무드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하는 거 그냥 둘 다 좀 템포감 있는 곡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김종환 님이 출연하신 뮤직비디오가 아쉬웠던 적은 있으셨나요? 매번 아쉽죠. 예. 점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번 아쉽죠. 대만 가면 또 딘타이펑 가시나요? 저희 대만 태국에서 딘타이펑을 갔죠? 아닌가? 태국 그때 우리 여름에 방콕 공연 갔을 때 딘타이펑 간 것 같은데. 대만 가면 태국 음식점 가면 되겠네요. 근데 대만에 맛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시드니 너무 멀어요. 가고 싶은데 멉니다.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짜장면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많이 먹는구나. 많이 먹는데 어쨌든 간짜장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볶음밥 좋아하는 것 같고 목걸이 내돈내산은 뭐야? 아, 이거? 네네네. 훔쳐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축제나 공연 섭외가 들어올 때 출연 선택하는 기준.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1차적으로 그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리허설, 뭐 조명 리허설, 음향 리허설, 그리고 음향 리허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오케이가 돼야 1차적으로는 그렇고, 페스티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했어서 어느 정도 대충 분위기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출연 결정을 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조금 더 재밌어 하는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은 뭐 우리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관객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자리면 가려고는 하는 게 그런 조건들이 잘 맞는다면 음,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참 음악 하는 사람들이 뭐 음악 하면 해야죠. 그리고 공연도 이게 아이러니하게 음, 공연을 안 하면 또 하고 싶고 공연을 근데 준비하다 보면 작업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공연을 하고 오면 작업이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화곡반점 진짜 맛있었어요. 가셨군요. 어제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저께 기후 콘서트 하기 전에 정훈이랑 저녁 먹고 걸어오면서 내가 화곡반점 짬뽕을 너무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다음에 부산 가면 또 가야지. 응? 가뭄 있는 지역을 골라서 왜 우리가 공연할 때 비가 많이 와서 소속사에서 신인을 키울 생각. 저 어, 저희 지금 작업도 너무 빡세고 제가 애도 없는데 어떻게 또 신인을 키웁니까? 애도 안 키우는데 뭔가를 키워야 한다면 아이부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중식 전문 먹방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맛있는 중국집 많이 다니고. 저도 내일 또 먹으러 갑니다. 음. 영화 음악 할 생각 있나요? 하셨는데 그때 준호이랑 얘기해 본 바 저희가 셀리스 촬영 끝나고 그날 술을 한
3시 반까지 마셨거든요. 촬영이 그때 몇 시에 끝났지? 우리가 한 8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시 반 정도까지 준호 형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3시까지 먹었다고 했지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식을 한식보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일단 중식을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오고 네. 또 무조건 이렇게 그러기에는 어제도 제가 간짜장을 먹었네요. 적당히의 술의 기준은 물론 사람마다 그날은 화요를 마셨어요. 준호 형이랑은 화요 얼음의 화요를 마셔서 보통 둘이 그렇게 마실 때는 그냥 오래 먹는 거지 많이 막 엄청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종환님은 공연에서 애정곡을 부르실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했는데 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그때가 좀 그립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또 굳이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힘들었던 일들이 또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또 그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라기보다는 원래 사람은 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조금 뭐랄까 어, 갈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그리움도 또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죠. 어떤 분이 기타 줄 브랜드랑 게이지를 뭘 쓰냐고. 저는 브랜드는 그렇게 사실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에요. 어, 이걸 근데 뭐 기타 치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이지는 10이랑 1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뭐 곡에 따라서 혹은 튜닝에 따라서 라이브 때는 둘 다 10이고 기타 줄마다 소리가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결국 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가 기타 줄 소리가 좀 달라도 제가 막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걸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피킹 색이나 각도에 따라서 또 소리가 좀 많이 바뀌니까 음, 브랜드는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습니다. 엘릭선은 좀 미끄러워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김원철님이 저는 엘릭서 나노앱 011 씁니다. 엘릭서 오래 가긴 하죠. 저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기타줄 엄청 녹쓰는데 엘릭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맞아. 혹시 유튜브에 올라온 내일 다큐 보셨나요? 했는데 저도 그걸 저는 좀 늦게 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약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 그때 저때 저랬지?'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만드신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게 뭔 소리야. "재환갑 잔치 때 꼭 밴드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밴드를 초청하고 싶다는 장비들 보여주는 컨텐츠를 한번 더 근데 기타랑 건반 이외에는 뭐 믹싱 장비들일 텐데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그건 또 이제 어쨌든 물론 저희가 녹음도 하고 믹스도 하긴 하지만 그건 또 전문 엔지니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엔지니어분도 한번 초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음 기타 근데 제가 또 그 사이에 새로 기타가 또 생겼어요. 네. 근데 아마 내일스론 공연 때 녹음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데 라이브 때는 내일스론 공연 때 처음 쓰게 되지 않을까. 예전에 무슨 공연이었지? 우리 아무튼 요즘에 공연할 때마다 비가 많이 왔어 가지고 비 엄청 많이 들어온 무대로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갖고 갈까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안 갖고 갔었는데 갖고 갔으면은 망할 뻔했죠. 새로 들여온 기타는 네. 일단은 녹음용으로 산 건데 라이브 때도 써야죠. 음. 하동균 타블로 게스트로 유튜브를 찍을 동균이 요즘에 놀면 뭐하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TV 나와 가지고 나올래나? 근데 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걔네 요번에 포스터 진짜 돌았 돌았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뭔가 굉장히 더 기대하라는 말투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막 놀 때 엄청 놀 때야 재밌게 놀았지만 진지한 얘기할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진지한 친구라 동균이 어떤 이의 꿈이 셀리에 있을 것 같아. 에픽하이 유튜브 애들이 안 부릅니다. 걔네 지금 막 게스트가 막 스트레이 키즈
나오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아, 불러주기 어떻게 나가요 거기? 캐대헌 봤냐고 보다가 앞에 조금 봤어요. 네, 앞에 조금 봤습니다. 비 많이 오던 공연날 망가진 장비는 없으나 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은데 뭐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이가 살짝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를 좀 많이 맞고 난 다음에. 25년 제일 재밌었던 페스티벌은 아 재밌었다라기보다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추억이 있는 이래저래 많은 추억이 있는 부산 락 페스티벌이 올해 재밌지 않았나. 네. 불악은 좀 뭔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악만의 그러니까 관객들의 분위기가. 그래서 물론 부산 락 페스티벌에 오시는 관객분들이 다른 페스티벌에도 가시고 하겠지만 불악을 갈 때는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건지 불악 관객들은 늘 느끼는 거지만 관객들은 정말 항상 미칠 준비가 돼 있는 느낌?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받고 돌아왔죠. 칠포는 맞네. 칠포도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동균이랑 에픽하이랑 넬이랑 다 같이 공연을 한 거라 그날 또 끝나고 술도 맛있게 잘 먹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근데 브락 스매싱 펑킨스를 못 봤어요.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뮤즈를 보기 위해서 네, 스매싱을 포기하고 뮤즈를 봤습니다. 저. 멤버들이랑 요리하는 거 일단 멤버들이랑 앨범을 잘 만들어야 돼. 멤버들이랑 할 게 요리 말고 너무 많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뮤즈 본 소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정말 왠지 모르게 올해인가 작년 언젠가부터 뮤즈 너무 갑자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우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했는데 어, 저희가 음악 밴드 만들고 한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홍대 클럽에서 공연할 때 이거는 뭐 저희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아마 뮤즈 커버를 제일 먼저 한 팀이 한국에서 저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뮤즈 1집 나오자마자 카피 커버 곡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밴드 만들고 나서도 커버곡을 클럽 공연하고 정기 공연이었죠 그때는
20살 이때 20살, 21살 그때도 커버곡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라디오헤드 노래랑 뮤즈 그리고 켄트 뭐 스매싱 펌킨스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어 그만큼 어쨌든 추억이 너무 많아서 저희 넬이라는 팀에게도 그렇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노래들 나올 때 진짜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공연 다 보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성규 성규한테 문자가 와서 자기 플러그인 베이비 나올 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워낙에 또 어렸을 때 좋아하고 했었으니까 이게 음악이 좋고 뭐 라이브가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저도 이제 팬이니까 팬의 입장에서 공연을 볼 때는 저번 노엘 갤리거 공연 때도 그랬고 뭔가 내 추억이 담긴 그거를 다시 소환 내 추억을 다시 소환시켜 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엄청 감정이 막 이렇게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어, 여전히 멋있고 특히 드럼 베이스는 아니 드럼 베이스는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은 느낌? 음. 벌써 9시가 넘었네. 음. 여러분, 저희가 우리 내일 예전에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라이브를 할 때도 항상 그랬지만 1시간이 넘으면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은 지지부진하게 막 끄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끝내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재밌네. 괜찮았습니까?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은데? 나는? 아니야. 근데 뭔가 뮤즈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뭐, 걱정보다는 재밌게 한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 주에 일단 내일 우리 공연 아니지만 오아시스 공연 우리 공연 아닌데 오아시스 공연 보고 음 그래도 10월 말인가 11월 1일인가에 또 볼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만나고 대만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대만에서 뵙고요. 넬스룸에서 봅시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음 그래요. 일단 내일 공연 재밌게 다 같이 봅시다. 안녕.